안녕하세요. 깜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참 좋은 너라자라는 책을 이어서 너와 나의 1cm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멀, 별, 가, 달. 멀면 무수한 별이 되고 가까우면 유일한 달이 된다. 수많은 별들과 단 하나의 달처럼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너는 나에게 오직 하나의 의미가 된다. 문과 사랑. 마음의 문은 자신이 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열어주기도 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겠지만 아직 마음을 여는 것에 서툴다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기대도 좋다. 단 잠금제를 열어두는 노력은 해야 한다. 똑똑똑 노크를 했다면 안에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가 편할 때도 있지만 문득 찾아온 상대가 마음의 방, 고장난 전구를 갈아줄 수도 있는 일이다. 미닫이 문을 여닫이 문처럼 열어서는 열리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없이는 그의 마음을 열 수 없다. 지금 이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인지 단지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인지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 사람의 방에 오래 머문다 해도 내 마음의 방을 치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이불을 개고 때로 기분 전환이 되는 소품으로 꾸미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잊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 사랑이 원하는 일이다. 다음은 사랑의 속도, 인생의 속도. 도시의 스포츠카는 너무 빠르고 퇴근 시간 전 회의의 진행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러나 이 계절의 바람의 속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속도, 나무 아래 벤치에서 듣는 음악의 속도는 적당하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음악을 함께 듣는 조금 빨라진 당신의 심장 속도는 가장 알맞고 또한 설렌다. 그로 인해 지금 내 인생의 속도 또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지금 내 인생 또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위로받고 안도할 수 있게 된다.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제 일을 따로 할 때도 제가 너무 여유로워서 아니면 혹은 게을러서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또 뭔가 무섭고 더 저를 안달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속도 또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스스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상사는 질책할 것이고 경쟁자는 안도할 것이며 당신을 따른 후배는 실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은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주고 사랑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다음에 실수를 저지를 용기,
다른 말로 성공에 더 가까워질 기회. 무엇보다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부분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저의 팀에 한 명이라도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백. 섣부른 고백도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준비된 고백이 되고, 준비된 고백도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섣부른 고백이 된다. 열쇠는 상대방이 쥐고 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쥐어주는 것은 바로 고백하는 사람.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자물쇠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 섣부른 고백도 준비된 고백도 똑같이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운 고백은 단칼에 거절당한 고백도 아닌, 돌려서 거절당한 고백도 아닌, 밖으로 꺼내보지 못한 고백이라는 것이다. 그쵸. 고백도 고백이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항상 아무 말도 못하고 번호를 딴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가갈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가장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 번 보면 안 볼 사람인데 한 번쯤 도전이라도 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었고. 다음은 적당한 거리.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보이되 얼굴에 뾰루지는 보이지 않을 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는 필요한 거리는 건네는 다정한 인사는 들리되 늦은 밤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리.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노인 책상만큼 가깝되 주말을 방해하지 않을 거리. 친한 친구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되 고독 또한 허락할 수 있는 거리. 가지를 자유롭게 뻗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때로 거리가 필요하며 그로 인해 더 안정적인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다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완전 무결하고 숭고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희생하는 환상적 이미지로서의 사랑이 아닌 불완전하고 실수가 잦고 감정의 희로애락이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한다면 현실에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사랑의 실체에 대해, 3시 약속에 30분쯤 늦게 나타난 사건에 대해, 바쁜 회사 일로 깜빡한 기념일에 대해, 다시는 안 그러기로 한 약속을 다시금 어긴 일에 대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진지한 고민을 듣는 태도에 대해, 무조건 실망하고 노여워하며 사랑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고 동시에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는 사랑의 심장을 발견할 여유를 갖게 된다. 나를 사랑한 사람은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깊숙이 다가갈수록 사랑의 민낯은 멀리서 보던 모습처럼 매끄럽지 않은 피부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입술은 여전히 달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도 이제서야 깨달음을 얻은 거지만 확실히 뭔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예쁘면은 다른 부분이 부족할 때도 있고, 뭐 돈이 많다면 또 뭐 인성이 부족하다든지, 모든 게 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사랑의 속도, 인생의 속도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안에는 메트로놈이 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이 메트로놈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빠르게 걷던 사람도, 느리게 밥을 먹던 사람도 상대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같은 속도로 걸음을 걷고, 같은 속도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은 속도로 서로를 쓰다듬고 사랑을 나눈다. 같은 속도로 다음에 함께할 봄을 기다리고, 생각보다 혹독하거나 포근한 계절을 보내며 그렇게 같은 속도로 인생을 걸어간다. 사랑은 서로의 속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아마도. 심장이라는 또 다른 메트로놈이 멈출 때까지 사랑을 하면 얼굴을 닮는 것처럼 속도 또한 닮게 된다. 다음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듬직한 남자가 좋아요 라는 대답은 야유였지만 더욱 따뜻한 그의 품에 안김으로써 도도한 여자가 좋아요 라는 대답은 상냥하고 귀여운 그녀의 미소를 마주함으로써 스타일리시한 남자가 좋아요 라는 대답은 섬세한 스타일링 감각은 없어도 섬세한 배려가 있는 그와 함께함으로써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라는 대답은 큰 웃음소리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활발한 그녀를 알게 됨으로써 대답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대답이 되어버렸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거리가 존재하고 사랑은 그 거리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연결. 사랑에 빠지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름, 몇 광년 떨어진 별, 혹은 이름 모를 들풀에게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사랑은 너와 나를 연결시켜주지만 우리와 미지의 세계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 말들처럼 뭔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나를 만나다. 나 자신이 추위에 강한 남자임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인내심이 강한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듬직한 그리고 동시에 세심한 남자임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운동에 소질 있는 여자임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매력적인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랑의 장점이다. 다음은 네잎클로버가 되어보는 기분. 나는 보기 힘든, 타인은 지나치기 쉬운 어떤 각도의 내 얼굴과 모습을 무심코 취하는 사소한 포즈를 알아차리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네잎클로버, 달아서 하트 모양이 된 돌,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핑크색 행성이 되어보는 경험을 하는 기분과 같다. 찾고자 하는 소수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그래서 더 특별해지는 기분 말이다.
다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에 생략된 말.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말 앞에 생략된 말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일 것이다. 가장 순수하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한 문장은 어쩌면 가장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른다. 그처럼 누군가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외면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의 외면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의 내면을 탐구해보고 싶은 의지조차 생겨나기 힘들다. 알고 보면 우주에서 가장 잘 맞을 남자와 여자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녀와 야수 이야기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처해지지 않더라도 삶 곳곳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누군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대학견이나 다육식물 키우기가 공통 관심사인 모임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누군가에게 문득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라는 사랑의 존재를 느낄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 각자의 첫 인상에 대해 인터뷰를 해본다면 처음에는 있는 줄도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죠. 혹은 그중 가장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문은 여는 연인들도 꽤 많다. 한편 한 사람의 외면이 사랑의 단서로 던져지더라도 결국 내면이 서로 충족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기쁨과 슬픔에 대해 공감, 상처에 대한 이해, 내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사할 수 있는 따뜻한 자존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첫 순간은 사랑은 그저 감정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가 늘 만나고 나서 행복하다라고 끝맺는 것은 단지 동화의 마무리를 위한 적절한 문장이 필요해서일지도 모른다. 사랑의 시작에는 많은 경우 외면의 매력이 관여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불어 사랑의 지속에는 서로의 내면이 분명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야수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디즈니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으며 거울 속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어떤 모습을 괴념치 않아 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나 역시 누군가의 외적인 모습을 상관치 않게 하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하거나 놀랍거나 의심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이 아마도 동화나 영화에서는 사랑의 마법이라고 표현된 사랑의 현실일 것이다. 사랑은 눈, 코, 입에서 시작되어도 결국 심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므로 저도 이 목차에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처음에야 당연히 사람이 눈이 달렸기 때문에 외적인 면밖에 보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났을 때 내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정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인성이 채워지지 않는다던가 얼굴은 예쁜데 입에 욕을 물고 있는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저는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